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법원 판단에 이 시장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창군이 수십억 원을 투입해 신축한 해양파크가 14년째 입주자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리모델링했지만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을 법원에 신청한 공탁에 대해 전주지법에서 공탁 불수리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탁 불수리 결정은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현장경찰관 대다수가 자치경찰위원회의 현재 방식으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건데 선거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이 시장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학수 정읍시장. 이 시장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텔레비전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고 이날 1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 시장의 의혹 제기가 사실 확인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의 판단이나 의사 결정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됐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의 공적 목적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염려를 끼쳐서 죄송한데요. 또 결과도 좋게 나오지 않아서 더더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우리의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이 1심에서 선고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고창군이 10여 년 전 명사심리 인근에 수산물 판매장과 횟집을 입주시키겠다면서 5층짜리 해양파크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되다 지난 2020년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기회를 얻었는데요. 어찌된 영물인지 수십억 원의 예산만 투입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고창군이 50억 원을 들여 문을 연 명사심리 해양파크입니다. 주차장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 일부는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건물 안은 횡하니 비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임대비가 좀 비싸다 보니까 안 했어요. 못했어요. 못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해다가 나가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촌계에서 운임을 받아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잡은 고기를 판매하면서 어장체험이나 개발체험 같이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사심리 해양파크는 입주업체들을 찾지 못해 10여 년간 방치됐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을 통해 지난해 1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리모델링까지 했습니다. 지난 4월 리모델링이 끝난 이후에도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가 운영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마을 측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직 못 구하다 보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항구도 없는 곳이라는 등 입지 선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해양파크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광승리 어촌계와 관련 법인은 현재 건설 중인 광승항이 완공되면 입주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막대한 세금을 들인 해양파크가 십수년째 방치되면서 예산 낭비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을 법원에 신청한 공탁에 대해 전주지법에서 공탁 불수리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은 5일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고 박혜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탁 불수리 결정은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광주지법도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을 각각 불수리, 반려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현장경찰관 대다수가 자치경찰 위원회에 현재 방식으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400여 명 가운데 89%는 조건 없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신분 전환, 파견 형식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일반 행정 공무원과 같은 직급 조정과 복지 혜택 부여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참여하겠냐고 묻자 63%가 자치경찰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치경찰 신분 전환에 있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1단계로 나뉜 경찰 계급을 9단계인 일반 행정 공무원에 맞춰 형평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장맛비에 물이 불어난 하천을 건너던 8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5일 오후 2시쯤 진안군 마령면에서 하천을 건너던 8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인근 밭에 가기 위해 하천에 설치된 보를 지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가족이 하천 주변에서 A씨의 소지품을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대원이 주변을 수색해 보에서 500m가량 떨어진 풀숲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달 1일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영대회 프로그램 200여 개가 확정됐습니다. 새만금 야영제안에서 이뤄지는 행사는 세계 미로 탈출과 한지 공예 등 140개이고 부안군 직소천 수상활동과 고사포 해수욕장 숲밧줄 놀이 등 30여 개의 영예 활동이 준비되었습니다. 조직위는 전북 14개 시군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잼버리 행사 전후에 전북과 서울 등을 돌아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과 농촌 문화체험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김민재 아나운서, 청년 유출 인구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도 매년 만여 명의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에서 일자리를 갖고 싶지만 이게 일자리를 찾을 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고향에서 결혼도 하고 정착도 하고 또 일자리를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마다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또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연스럽게 대기업이나 다른 공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터를 잡은 친구들도 있고 혹은 부산에 그런 기업이 있다면 이제 다시 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더 나은 곳, 예를 들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으로 무언가로 나아가는 형태가 청년들이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곳이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부산 청년 인구는 지난해 65만여 명, 2040년이 되면 청년 인구가 40만 명 수준으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의 청년이 유입되는 도시로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한 이유입니다. 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으로 접근해 지역이 주도해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500명의 청년을 선발해 2년간 총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성장 도약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구직활동, 주택 특별 공급 등 지원 범위를 늘리기 위해 청년 나이를 기존 34살까지 해서 39살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또 그 정주 여건, 교육, 문화 이런 여건들을 함께 갖춘다면 제 목표는 내년쯤 되면은 청년 인구 유출과 유입이 좀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지자체별로 청년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에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를 1년에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의령군에서는 지역의 빈집을 고쳐 청년들에게 반값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최대 2천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최대 4년 동안 시세 반값으로 청년들에게 집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와 주거, 문화, 복지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청년층을 잡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이 목전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정치권 내부에서 균형 발전 의제는 여전히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양당은 민생과 균형 발전 대신 정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막말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피해가 전북과 같은 낙후 지역에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고 신문은 봤습니다. 한국 정치가 양분되면서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 프레임이 고착됐고 이는 곧 현안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의 경우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특정 지역의 법안이나 이슈만 챙기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격전지인 수도권 위주로 민생을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세가 형성된 전북은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지만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수건 사업들에 터덕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가 연일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사교육비도 더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비도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국내 한 카드사의 분석 결과 회원들의 1인당 학원비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4년 전보다 늘어났습니다. 눈길이 가는 건 증가율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소득 상위 20%의 인당 학원비는 지난 2019년 대비 30% 가까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학원비의 지출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유아 영어 학원 745곳 중 400여 곳의 학원비가 월 100만 원 이상이었고요. 무려 200만 원이 넘는 곳도 34곳이나 됐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더 커진 상황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책,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민선 8기 정읍시 핵심 공약인 공공배달앱 위메프 매출액이 출시 2달 만에 2억 8천여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읍시는 위메프 누적 주문 건수가 지난 5월 4,300여 건, 지난달엔 6,800여 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위메프가 민간 배달앱과 달리 가맹점 수수료가 낮고 광고비와 입점비가 없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은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국인을 지역 기업에 고용하고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배정 인원이 모두 모집됐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1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한 결과 400명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